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이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7시 35분경인가요? 그때 이제 쐈다 그러는 건데 이게 쏜 장소가 동창리예요. 예. 동창리에 IBM 고정 발사대가 있다고 그러죠. 예. 이제 ICB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북한은 이것을 이제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는 기술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창리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혹시 ICBM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최초의 보도였습니다만, 실제 이 미사일이 날아간 궤도를 보니까 우리 군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때쯤 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궤도를 보니까 1000km를 날아갔는데 고도가 2600km 정도, 260km 정도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던질 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는 게 우리 공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5도 정도 던졌을 때 제일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보통 사거리에 20에서 30% 정도가 최고 정점 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00km에서 2260km라고 하면은 일반적 발사 각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ICBM이긴 좀 힘들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우선 첫째로 예. 이번에 군의 발표를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은 우리가 먼저 탐지를 했다. 예. 일반적인 건 일본의 정보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했다는 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을 내내 24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이런 사안을 예상을 하고 이 이지스함이 먼저 이제 동해 쪽에 나가서 이제 북한을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를 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분 이내에 이제 이런 것들을 탐지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탐지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레이더로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레이더로 볼 수 있는 거는 발사되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궤적하고 뭐 이제 요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보완하려면 뭐냐면 결국 인공위성이라든가 막 정찰 위성 막 고고도 무인기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1998년도에 대포동 쇼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돈을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여태까지 첩보위성을요 12개나 쏴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개에서 7개 정도가 지금 가동 가능하지 않냐라고 바라보는 상태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제 첩보 위성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거를 해외에서 대여를 해오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런 것들을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탐지 자산으로서 이 궤적을 먼저 읽어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한의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쏜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저는 사실 이제 되게 좀 명확하다고 보는 것이요. 일단 이 훈련, 지금 우리가 독수리 훈련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3월 13일은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은 김정일 정권 때는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은 쥐죽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뭔가 하지 않고 감히 뭔가 도발할 생각을 못했는데, 김정은이 때 딱 들어와서부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도발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어떤 도발이 아니었겠느냐, 좀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지금 미국이 서슬퍼렇게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전술 핵 배치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바로 그거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죠.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걸 거부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북한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왕정국가고 신정국가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하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보시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김정남 암살 기억하시죠? 세상에 누가 이렇게 공항에서 무슨 막 독가스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암살할까?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레짐 체인지 못한다. 감히 김정은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일이 있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긴 한데 여기하고 단교되는 한이 있어도 김정은이 왕권만은 흔들 수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 배경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김정남 암살 사건, 독가스를 이용한 암살 사건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나 긍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소문이 좀 퍼져가고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런 소위 말해 국면 전환용 측면도 있고 이걸 통해서 자기네 내부의 체제를 결속하려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통 한 발이나 두 발을 쏘는데 이번에 네 발을 쏘았거든요. 네 발을 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드에 대한 네. 사드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남남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또 포석까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정부 여당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핵을 통해서 핵을 억제하겠다, 핵 균형론에 대해서 일견 뭐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전술핵 문제는 정밀 재래식 무기 등장 이래로 실효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93년도에 전술핵 폐기한 이후에 전력 보강 차원에서 전혀 기울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했을 경우에 한반도가 자칫 핵 각축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핵무장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따라서 그 경제력이 더 한국보다 더 몇십 배 높은 나라들이 핵무장력을 한반도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예. 통한 같이 병행해 나갈 때만이 한반도의 핵 각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도 한반도 비핵화돼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비핵화 구도는 깨졌습니다. 이미 북한이 지금 작년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지금 이제 ICBM까지 개발하면은 핵 개발을 올해 완료하겠다는 게 북한 이 스케줄입니다.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이미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다 물 건너갔는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그 핵 위협에 노출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맹수가 잡아먹으러 오는데 머릿속에다가 땅에다가 머리 박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핵을 배치해야 된다. 이 얘기는 틀릴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북이 핵을 완전히 완성을 한 다음에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 정도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술핵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라든가 방향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요. 그 전술핵하고 전략 자산이 있잖아요. 예. 이거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전술핵 배치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용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전략 자산 배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전략 자산은 우리가 뭐 폭격기 얘기하고 항공모함 얘기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나 폭격기가 온다는 것이 핵을 배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항모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내 대비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핵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존하는 전술핵은 예전에 보면 전술핵이 포탄 형식도 있었고요. 뭐 핵 쥐뢰도 있었고 핵 배낭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딱 한 종류밖에 이 폭격기에서 떨구거나 전투기에서 떨구는 그런 식의 그 폭탄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술핵 유일한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의미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전술핵이라고 해서 이 뭐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을 다 무차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즘 나오는 것은 B-61 모드 12라는 폭탄이 있는데 얘는 지하로 들어가서 파괴시키는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정권 수뇌부라든가 이런 것만을 노려서 그 어떤 그 부수 피해 없이 딱 그것만 제거하는 그러한 성격의 폭탄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아까 말씀 잘 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현대 사회에 무슨 핵이 필요하겠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뭐 인도, 파키스탄 막 혹은 뭐 이란도 지금 핵 개발하다 그만뒀고요. 대부분 국가들이 핵에 위험하다, 핵은 터부시다라는 것들을 깨고 핵을 쓸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막으려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으면서도 좀 이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는 핵무기가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은 사드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뭐 보복 조치하고 이러는데 만일 우리나라에 이 전술핵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되고 트럼프 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제한 폭격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럼 더 막 그 화가 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드 배치 하나만 갖고도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한반도에 핵무기,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이것은 거의 전쟁에 가깝게 우리를 압박하려고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사드 배치를 놓고 좀 굉장히 강하게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롯데마트 중국에 있는 4분의 1의 그 마트가 이제 23곳이 영업 정지를 시키고 지금 롯데 상품 불매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근데 이러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배치하려는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우리도 사드 배치하고 또 미국이 또 전술핵 배치도 네. 거론한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동북아 전체가 지금 굉장히 과잉 무장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거의 해법은 저는 아까 무슨 대화도 이야기하고 뭐 제재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제재가 되든 아. 대화가 되든 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그렇죠. 보여주면 저는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원유는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맞습니다. 보내주는 원유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유 하나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국 자신을 위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중국 자신을 위해서도 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그렇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예. 중국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미 국무장관이 그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왜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중국을 이해 설득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그 평화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도 미국 국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가속화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중국이 시진핑, 예.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대회. 바로 이 당대회가 시진핑 정권이 얼만큼 또 중요할 가느냐를 것이죠. 좌우하는 거기 예.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11월까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쨌거나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강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예.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한쪽만 피해를 보지 않아요. 중국도 반드시 피해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피해보고 뭐 이렇게 되는 시대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